당신 곁에 단 한 사람이 당신의 운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재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돌아다니며 한쪽의 등을 밀고 다른 쪽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운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곁에 둔 사람이 만든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수천 번의 회의를 하고 수만 번의 악수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실력을 가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궤도로 흘러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작은 기회 하나가 연달아 이어져 문이 열리고, 다른 한 사람은 비슷한 노력을 해도 마지막 순간에 늘 어딘가가 꺾입니다. 그 갈림길은 성적표나 이력서가 아니라 곁에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걷는 이는 발걸음이 단단해지고, 말이 가벼운 이와 걷는 이는 길이 미끄러워집니다. 침착한 이와 함께한 날에는 위기조차 교훈이 되고, 분노하는 이와 함께한 날에는 사소한 오해도 불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하루 내 시간의 대부분을 누구와 보냈는가? 그 사람과 만난 뒤 내 마음은 밝아졌는가, 어두워졌는가? 대화가 끝나면 나는 더 커지는가, 아니면 작아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화려한 통계나 거창한 진단보다 빠르게 진실을 비춥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로 건강을 가늠하지만 누구와 시간을 먹었는가로 운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의 기록을 통해 한 가지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운이 도는 사람은 예외 없이 신뢰가 도는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신뢰가 도는 사람은 명예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에 책임을 지고, 남을 세우고, 타인의 성공에서 배웁니다. 반대로 운이 새는 사람 곁에는 언제나 5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그림자, 분노를 습관으로 삼는 그림자, 말뿐인 약속의 그림자, 뒷말로 관계를 깎는 그림자, 질투로 마음을 깎는 그림자. 이 5 그림자는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운의 물길을 막습니다. 운을 지키려면 먼저 경계선을 배워야 합니다. 멀리하라는 말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움은 또 다른 부채가 되니까요. 경계선이란 나의 시간을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 나의 신뢰를 어디까지 내어줄 것인가에 대한 질서입니다. 질서는 우연을 길들이고, 길들여진 우연은 결국 기회가 됩니다. 사람은 선택의 동물이고, 운은 그 선택의 누적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큰 흐름을 바꿉니다. 커피 한 잔의 대화, 메시지 하나의 어조, 회의에서의 첫 문장. 이런 사소함들이 모여 운을 설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며 어떤 얼굴 하나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아,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지친다. 혹은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방향이 또렷해진다. 운의 첫 번째 단서는 느낌으로 옵니다. 그러나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의 끝에 3줄만 적어봅시다. 오늘 나를 살린 한 문장, 오늘 내 운을 살게 만든 한 행동, 내일 반드시 지킬 한 약속. 이 3줄은 내일의 나를 현재의 나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단순한 장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서문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운을 빼앗는 5 부류를 하나씩 드러내며 그들을 식별하는 구체적 신호와 거리를 두는 실전 문장을 배울 것입니다. 첫 장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 신용과 명예입니다. 운은 실력보다 먼저 신뢰를 찾습니다. 신뢰가 서지 않으면 실력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잃는 순간 운은 뒤돌아섭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운이 붙는다. 는 명제를 사례와 함께 해부할 것입니다. 한밤의 납품이 왜 10년의 거래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한 번의 가벼운 변명이 왜 10년의 기회를 끊었는지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오늘 밤 바로 한 통의 전화나 한 줄의 메시지를 수정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운이란 결국 신뢰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용을 잃은 사람에게는 절대 행운이 머물지 않는다. 1950년대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전기도 불안정했고 쌀포대 몇 개가 전부인 허름한 창고.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원칙만큼은 결코 어기지 않았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뼈대가 되었다. 어느 늦은 밤 거래처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 이번 물량 2배로 늘려야겠습니다. 이미 인부들은 퇴근했고 재고도 모자랐다.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였다. 하지만 나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맞추겠습니다. 그날 밤 손이 얼고 눈이 흐려질 때까지 혼자 포장하고 운반했다. 새벽 첫 기차에 물건을 싣고 거래처로 달려갔다. 해가 막 떠오르던 그 시간, 사장이 나를 보며 웃었다. 이 회장, 이렇게 신속히 납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신을 믿고 맡기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게는 최고의 보상이었다. 돈도 계약서도 아닌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그날 내 손에 들어왔다. 그 거래처는 이후 10년 넘게 삼성의 고객으로 남았다. 그 경험이 나게 한 가지 철칙을 남겼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운이 붙는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었다. 입만 열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자신만만하던 젊은 상인. 그러나 납기가 다가오자 연락이 끊겼다. 결국 그는 약속을 어겼고 변명은 늘 같았다. 거래처 요구가 너무 무리였어요.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사람의 운은 여기서 끝났다. 몇 년 뒤 그의 상호는 시장에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빚과 실망뿐이었다. 그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명예 없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사람이 떠나면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기회도, 돈도, 운도 사라진다. 명예란 거창한 게 아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 단단한 마음의 벽돌이 쌓여야 세상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어기는 순간 고객의 마음은 돌아선다. 그래서 나는 회사가 커질수록 아침 신용 일지화를 썼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약속했고 그것을 지켰는지 기록했다. 그 습관이 쌓여 삼성의 시스템이 되었고 오늘날의 품질 제일 철학도 거기서 비롯되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운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다. 당신이 성실하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운이 돌아온다. 한순간의 불편함을 감수한 약속 하나가 10년의 기회를 만든다. 반대로 단 한 번의 변명이 10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자주 약속을 미루는 사람, 결과보다 변명이 빠른 사람,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 그들은 단지 게으른 게 아니라 운을 세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오늘 신용을 쌓는 하루를 살겠다. 그 결심 하나가 이미 당신의 운을 움직이고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운을 갉아먹는 두 번째 그림자, 분노초의 이야기를 나누겠다. 한순간의 화가 어떻게 10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말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되뇌며 살았습니다. 성급함과 분노는 손해다.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나는 몸으로 그리고 회사를 세우며 수없이 확인한 진리였습니다. 대구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 어느 날 거래처에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수량이 틀렸습니다. 당신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오? 나는 억울했습니다. 직원들은 밤새 포장했고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는데 상대방의 단순한 계산 실수가 내 잘못으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이 치밀었습니다. 나도 큰 소리로 되받아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의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박자 늦게 말했다. 이번 일은 제 책임입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순간 상대의 표정이 풀렸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말했다. 이 회장, 그때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분노를 이긴 자가 결국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운이 된다. 세월이 지나면서 회사는 커지고 직원도 수백 명이 되었다. 그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보았다. 열정적인 간부 하나가 있었다. 일은 빠르고 머리도 좋았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조금만 일이 어긋나면 목소리가 커졌다. 회의 중 의견이 다르면 얼굴이 붉어지고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처음엔 그 열정을 좋게 봤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부서에서 사고가 터졌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직원들이 보고를 미루다가 결국 큰 거래가 틀어진 것이다. 그는 소리쳤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하랬어? 한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과장님이 화내실까 봐요. 그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내 방으로 와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후 그는 변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부서가 되었고 성과도 오히려 올라갔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신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고 그 습관이 운을 결정한다. 1970년대 초 섬유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옮길 때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지금 섬유가 황금산업인데 왜 미지의 전제의 돈을 버립니까? 반도체는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데이터와 근거로 설득했다. 그 침착함이 10년 뒤 삼성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때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나는 지금도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결정은 빨라도 좋다. 그러나 감정은 늦게 다스려라. 하루의 분노는 1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만큼 감정은 생산보다 무섭다. 어느 날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통역이 중요한 수치를 잘못 전달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내 옆에 간부는 통역을 탓하려 했다. 나는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지금은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통역 실수일 뿐입니다. 사람의 실수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 웃었고 회의는 부드럽게 흘러갔다. 미팅이 끝난 뒤 투자자가 내게 말했다. 이 회장, 당신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군요. 그 한마디가 내겐 무엇보다 큰 칭찬이었다. 인생은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게임이다. 분노는 당신을 정의롭게 보이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세상은 분노한 사람보다 침착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묻는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난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당신의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간다. 말뿐인 사람은 신뢰를 잃고 운도 떠난다.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인생의 무게를 바꾸는 순간을 함께 보자. 사람의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가면 철보다 무겁다. 나는 평생 그 무게를 보았다.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 그 약속을 쉽게 잊는 사람, 그리고 결국 신뢰를 잃고 사라지는 사람들. 1950년대 후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나는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해 전국을 돌았다. 그때 만난 한 젊은 상인은 자신감이 대단했다. 이 회장 걱정 마세요. 뭐든 맡겨만 주세요.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처음엔 믿을만해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늘 같았다. 납기는 어기고 변명은 길었다. 날씨가 안 좋아서요.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행동은 한 번도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와 거래를 끊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삼성 상회를 운영할 때부터 모든 거래를 노트에 적었다. 누가 무엇을 말했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 노트에는 수많은 이름이 남았고 어떤 이름은 빨간 줄로 지워졌다. 지워진 이름 옆에는 항상 이렇게 썼다. 말과 행동이 다름. 그 노트는 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말은 쉽다. 하지만 행동은 어렵다. 그리고 결국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삼성전자를 세우던 1969년, 우리는 처음으로 TV를 국산화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때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6개월 안에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6개월 후 결과는 실패였다. 나는 그를 혼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그 약속을 할 때 근거는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솔직히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자신감은 약속이 아니다. 말은 숫자로, 계획으로, 책임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 문화가 바뀌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가 기본 보고가 되었다. 그 작은 변화가 회사를 지탱하는 신뢰의 뼈대가 되었다. 나는 지금도 젊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회사는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키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말은 잠깐의 이미지이고 행동은 평생의 평판이다. 그래서 나는 서류에 사인을 쉽게 하지 않는다. 그 한 번의 서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말뿐인 사람은 결국 자신을 깎아먹는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는 데에는 세월이 걸리고 무너지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된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말에 신중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말은 공짜가 아니다. 신뢰라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뜻을 진심으로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몇 년 뒤 그는 임원이 되었고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그 말이 이제야 뼈에 새겨집니다. 나는 그때 미소를 지었다. 말은 힘이 있다. 그 힘을 가볍게 쓰면 칼이 되고 무겁게 쓰면 다리가 된다.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만 다리는 사람을 연결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한 가지, 지키는가 아닌가. 삼성의 성장 과정은 약속의 연속이었다. 납기, 품질, 윤리, 복지,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이 땀을 흘렸다. 그 중심에서 나는 언제나 다짐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에는 내 이름이 걸려 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최근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그 작은 괜찮겠지가 당신의 신뢰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단 한 가지 약속만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지켜보십시오. 그 한 번의 실천이 당신의 운을 다시 부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그림자, 남을 헐뜯는 사람, 스스로의 운을 망치는 자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비난은 납처럼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그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성실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스스로의 운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습관이 바로 남의 흉을 보는 것이었다. 삼성을 키워오며 나는 수없이 봤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하지만 뒤에서는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말이 재미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들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조직에서도 고립된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1970년대 후반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삼성은 전자부문을 막 키워가던 시기였다. 어느 부서의 한 대리가 늘 동료들의 뒷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너무 별로야.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을 받아? 그 말이 처음엔 가볍게 들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기가 변했다. 회의 시간에는 서로의 눈을 피하고 점심자리에서도 침묵이 흘렀다. 그 부서는 결국 성과가 떨어졌고 그 대리는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그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한마디의 말이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부서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누군가의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단순한 험담이 된다. 실제로 나는 간부회의에서 종종 물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을 3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순간 회의실에는 늘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멈춤이 조직을 살리는 시간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비난은 독이다. 그 독은 반드시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 남의 흉을 보면 잠깐의 우월감은 느낄 수 있지만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다. 결국 그 가시는 자신에게 돌아와 상처를 낸다. 어느 날 한 간부가 나에게 찾아와 불평을 늘어놓았다. 회장님, 요즘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로 뒤에서 불만만 말하고 진전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자리에 당신도 있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네, 그냥 들었습니다. 괜히 말리면 미움받을까 봐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침묵이 공범이다. 불평을 듣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게 당신의 운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자신의 팀 회의 문화부터 바꾸었다. 불필요한 뒷담화 대신 성과와 개선만 논의하는 회의를 만들었다. 그 결과 1년 만에 그 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당열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다. 한 번은 일본의 거래처 대표가 내게 물었다. 이 회장, 당신 회사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서로의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말하기보다 서로의 강점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조직의 품격이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뿌듯했다. 그 한마디가 결국 삼성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품격을 드러낸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의 질이 운의 방향을 결정한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으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한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깎는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말을 선택해보라.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법칙으로 들어간다. 질투.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마음을 갉아먹고 관계를 부식시키는 독. 그 질투의 불이 어떻게 당신의 운을 태워버리는지 함께 보자. 살다 보면 누구나 남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질투로 바뀌는 순간 그 감정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능력 있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 1970년대 초 삼성의 전자부문이 막 태동하던 시절이었다. 새로운 기술을 맡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은 유난히 뛰어나서 늘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그 옆의 동료는 그를 볼 때마다 얼굴이 굳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실력보다는 윗사람 눈에 든 거겠지. 그 말은 한두 번의 불평으로 들렸지만 곧 주변의 공기를 흐리게 만들었다. 칭찬은 사라지고 경쟁은 시기가 되었으며 협력은 불신으로 변했다. 결국 그 부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질투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을 들은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동료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그는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다. 남의 성취를 비난하는 대신 배우고자 했다. 3년 뒤 그는 그가 부러워하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는 사람이다. 질투는 불처럼 번진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서서히 태운다. 남의 잘됨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발전이다. 하지만 왜 저 사람만 잘 돼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퇴보가 시작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남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조직이 결국 이긴다. 그래서 삼성은 누군가가 상을 받으면 전 직원이 함께 박수쳤다. 그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는 문화였다. 그 문화가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젊은 간부가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회장님, 왜 늘 저 사람만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사람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나는 물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미워집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마음이 당신의 한계를 만든다. 부러움은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미움이 되면 당신을 태운다. 그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일기장에 한 줄을 썼다. 오늘은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이기겠다. 3년 뒤 그는 그가 부러워하던 사람을 능가하는 리더가 되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지만 가장 무서운 실패는 질투에 빠진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질투는 남의 성공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운을 닫는다. 반대로 남의 빛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빛도 함께 켜진다. 나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행운을 잠그는 자물쇠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말하고 싶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당신의 발전으로 바꿔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다짐해보라. 나도 해낼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법칙으로 들어간다. 운을 지키고 싶다면 운을 빼앗는 사람부터 멀리하라. 이 5부류의 사람을 식별하고 그들로부터 조용히 거리를 두는 법.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운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철학이 아니다. 그건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싸움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었다. 그중 일부는 나를 성장시켰고 또 다른 일부는 내 운의 흐름을 끊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일기장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내 운까지 갉아먹는다.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나는 운을 빼앗는 5부류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제 그 5부류를 실제로 식별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신용 결핍형.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들은 늘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행동은 그 믿음을 배신한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으로 하루를 산다. 겉으론 부지런해 보이지만 결과가 없다. 식별 신호. 이번엔 정말이에요 라는 말을 자주 한다. 결과보다 말의 양이 많다. 약속을 어긴 뒤 미안함보다 사정을 먼저 말한다. 대처 문장. 당신의 사정보다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지킬 수 있는 일만 말합시다. 신용을 잃은 사람은 운을 막는 사람이다. 그들의 말 속엔 공기가 없고 신뢰는 그 공기에서 자란다. 2. 분노 습관형.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들은 불씨 같다. 처음엔 따뜻하지만 금세 주의를 태운다. 사소한 일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던질 때마다 신뢰가 무너진다. 식별 신호. 대화 중 손짓이 크고 목소리가 자주 올라간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럴 리가 없는 대로 시작한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불편한 여운이 남는다. 대처 문장.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해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분노는 잠깐의 승리를 주지만 평생의 기회를 잃게 한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언젠가 그 불에 댄다. 3. 말뿐 실행부재형. 입은 움직이지만 손은 멈춘 사람이들은 계획을 잘 세우고 말로는 세상을 바꿀 듯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걸 두려워한다. 식별 신호.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라는 말을 반복한다. 실행이 늦고 피드백을 회피한다. 자신감은 넘치지만 책임감은 없다. 대처 문장. 아이디어는 종이에, 신뢰는 행동에 정립됩니다. 나는 늘 말했다. 행동하지 않는 약속은 빈 수표다. 말뿐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말뿐인 사람이 된다. 사험담 중독형. 남의 결점을 양식 삼는 사람, 그들의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다른 사람의 흠을 말하며 일시적 쾌감을 얻지만 그 말이 돌고 돌아 자신을 베는 순간을 모른다. 식별 신호. 대화의 주제가 늘 제3자 이야기다. 칭찬보다 평가가 많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요. 로 말을 마무리한다. 대처 문장. 그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기분만 풀까요? 비난은 빠르게 퍼지지만 신뢰는 느리게 자란다. 그리고 험담의 씨앗은 언제나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5. 질투 집착형. 남의 성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이들은 타인의 성취 앞에서 웃지 못한다. 남의 잘됨을 축하하는 대신 자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식별 신호. 칭찬 대신 운이 좋았네 라는 말을 쓴다. 남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면 표정이 굳는다. 경쟁을 자극으로 삼기보다 불만으로 삼는다. 대처 문장. 그의 성공은 내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질투는 보이지 않는 독이다. 한 방울씩 쌓이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만든 벽에 스스로 갇힌다. 이 5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마음속엔 신뢰를 깎는 균열이 있다. 그 균열은 결국 당신의 운까지 전염시킨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태도 속에 숨지 않는다. 말, 표정, 약속, 감정의 온도,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운을 말해준다. 이제 질문해보라. 내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는 나의 운을 키우는가? 아니면 서서히 말리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반대로 곁에 두면 운이 도는 사람, 즉 행운을 부르는 사람들의 5 유형을 이야기하겠다. 그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실전 원칙을 함께 풀어보자. 운을 막는 사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운을 불러오는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회사를 키웠다. 그들은 내 인생의 바람이자 나침반이었고 위기 때마다 운의 문을 열어준 존재였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언제나 신뢰의 향기가 있었다. 오늘은 내가 평생 곁에서 배운 운을 불러오는 5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겠다. 1. 약속을 지키는 작은 성실가. 그들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 회의 시간 5분 전에 도착하고 메일에는 반드시 답을 보낸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상하게 일이 매끄럽게 풀린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운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한다. 함께하는 법. 그들의 시간을 존중하라. 약속을 지키는 속도로 신뢰를 나눈다. 작은 감사 표현을 아끼지 말라. 그 한마디 고맙습니다가 그들의 성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차분한 해결가 이들은 위기 속에서도 목소리를 낮출 줄 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감정 대신 해결책을 먼저 말한다. 그 곁에 있으면 불안이 잦아들고 판단이 명확해진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법. 그들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화의 리듬을 맞춰라. 위기 때 그들을 찾아가라. 그들은 늘 해결의 문을 보여준다.
삶 뒷말 대신 칭찬하는 옹기전파자 칭찬은 공기처럼 퍼지고 따뜻함은 다시 돌아온다. 나는 늘 느꼈다. 칭찬하는 사람 곁에는 기회가 모인다. 그들은 타인의 강점을 말하며 조직의 온도를 높인다. 그 온도가 바로 운의 온도다. 함께하는 법. 그들의 긍정 언어를 기록하라. 그들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라. 칭찬을 배워라. 그것이 곧 운을 키우는 기술이다. 4. 질투를 배움으로 바꾸는 성장 경쟁자. 그들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나도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그들을 성장시킨다. 그 곁에 있으면 스스로도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질투는 나를 태우지만 배움은 나를 키운다. 함께하는 법. 그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함께 연구하라. 서로의 목표를 공개하라. 경쟁이 아닌 동행으로 방향을 맞춰라. 원칙을 지키는 장기주의 설계자 이들은 당위 성과보다 신뢰를 쌓는 일을 더 중시한다. 빠른 돈보다 느린 명예를 택한다. 처음엔 답답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길이 옳았음을 알게 된다. 그들의 옆에는 언제나 좋은 운이 머문다. 원칙은 느리지만 그 위에 세운 운은 오래간다. 함께하는 법. 그들의 결정을 기다려라. 장기 계획 속에서 역할을 나누라. 원칙을 함께 세우고 함께 지켜라. 이 5 부류의 사람은 운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들과의 대화는 무겁지 않지만 깊고 그들의 약속은 작지만 오래간다. 그들이 있는 곳엔 늘 기회가 찾아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운을 기다리지 않고 운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라. 그중 누가 이런 사람들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가? 운은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길 위로 찾아온다. 존재 좋은 사람과 함께 걷는 길, 그 길이 바로 운의 순환이 일어나는 자리다. 다음 장에서는 그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실천 루틴, 즉 30일 운의 순환 루틴 플랜을 공개하겠다. 운이 흐르는 습관을 매일 쌓는 구체적 방법, 그리고 하루 단 10분으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보자. 운을 지키는 일은 하루의 운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습관의 리듬을 바꾸는 일이다. 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다. 나는 평생을 통해 알게 되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루틴에 있다. 이제부터 말할 이 30일 루틴은 그동안 내가 실천해 온 운의 순환 시스템이다. 특별한 재능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다. 단지 하루에 10분 단 한 가지씩 꾸준히 지키면 된다. 첫째, 지킬 약속 하루 하나, 하루의 시작에 자신에게 약속을 하나 적는다. 오늘은 늦지 않겠다. 오늘은 불평하지 않겠다. 오늘은 한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 약속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키는 힘이다. 그 한 번의 실천이 내일의 신뢰를 만든다. 약속은 반복될수록 근육이 되고 근육은 결국 운을 견디는 힘이 된다. 둘째, 칭찬 한 줄 기록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 한 줄을 적는다. 그 사람의 침착함이 인상 깊었다. 그의 말투가 주변을 편안하게 했다. 이 작은 기록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내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칭찬은 남에게 주는 선물 같지만 결국 내 운을 불러오는 초대장이다. 셋째, 질투를 배움으로 전환하기. 남의 성공을 볼 때마다 왜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배워야겠다라고 말하라. 질투는 비교에서 생기지만 배움은 성장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운의 흐름은 다시 당신 쪽으로 돌아온다. 남의 성취를 미워하는 순간 당신의 운은 닫히고 남의 성취를 존중하는 순간
당신의 운은 열린다. 넷째, 노이즈 컷 10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소리를 끄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휴대폰을 내려놓고 뉴스와 사람의 말로부터 거리를 두라. 그 10분이 당신의 생각을 맑게 하고 방향을 재정비한다. 운은 떠들썩한 곳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방향을 잡는다. 이 4가지 루틴을 30일간 반복해보라. 하루 10분 작은 실천의 누적이 인생의 곡선을 바꾼다. 그 변화를 숫자로 기록해보라. 오늘 지킨 약속의 수, 오늘 칭찬한 횟수, 오늘 질투를 배움으로 바꾼 순간, 오늘의 마음 안정 점수, 이게 엄욤 5점. 이 4가지를 하루 끝에 체크하면 한 달 후 당신의 운의 흐름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행동의 합으로 만들어진다. 운 또한 반복의 결과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행운이 된다. 운을 관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단순하다. 좋은 루틴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어가는 것.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5가지 법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고 왜 운이 기적이 아니라 질서인지 그 본질을 이야기할 것이다. 운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흐른다. 그리고 그 흐름의 방향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깨달았다. 운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돌이켜보면 내 삶의 모든 전환점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 남을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 남의 성공을 기꺼이 박수치는 사람. 그들의 존재가 내 운의 바람이 되었고 그 바람이 모여 삼성이라는 배를 이끌었다. 운을 빼앗는 5 부류를 멀리하고 운을 부르는 5 부류와 함께하라. 그것이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첫걸음이다. 첫째, 명예를 잃은 사람을 경계하라. 그들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신뢰를 판다. 그러나 신용이 무너지는 곳엔 운이 머물지 않는다. 둘째, 분노를 습관으로 가진 사람을 피하라. 화는 순간의 승리를 주지만 인생의 전쟁에서는 패배를 안긴다. 침착함은 언제나 기회를 남긴다. 셋째, 말뿐인 사람을 주의하라. 그들은 세상을 바꿀 듯 말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행동이 없는 약속은 공기 중에 메아리일 뿐이다. 넷째, 남을 헐뜯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자라고 그 불평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말은 씨앗이다. 어떤 씨를 심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다섯째,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을 경계하라. 그들은 남의 빛을 보며 자신을 어둡게 만든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가능성의 문이 닫힌다. 이 5 부류를 멀리하면 내 주변에 맑은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다. 운은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 운은 결국 신뢰에서 시작되고 관계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일기 첫 줄에 이렇게 쓴다. 명예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하고 남을 칭찬하며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라. 그 5가지가 내 인생의 원칙이었고 그 원칙이 내 운을 지켜왔다. 운은 기적이 아니다. 운은 질서다. 작은 약속의 질서, 작은 마음의 질서, 그리고 작은 행동의 질서. 그 질서를 잃지 않을 때 운은 다시 순환한다. 오늘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운을 키우는가? 아니면 말리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 운은 멀리 있지 않다. 운은 이미 당신의 말 속에 있고 당신의 표정 속에 있으며 당신의 선택 속에 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지켜라.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행운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운이라는 단어를 조용히 적어보라. 그 한 글자가 오늘의 당신과 내일의 당신을 연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